이때가 제일 지방 연소가 제일 잘 되는 단계고, 사실 마라토너들이 무릎에 관절염이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먼저 나는 앉아서 생활을 하고 거의 운동 자체도 안 했다 하는 분들은, 원장님은 달리시는 거를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달리기를 열심히 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두 개가 있는데, 바지 사이즈가 줄었고요. 허리 둘레가 감소해서, 또 이제는 먹고 싶은 걸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몸이 되었습니다. 체질이 바뀌신 거예요? 네, 지방을 잘 태우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달리기를 통해서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 지방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고요. 또 체력이 늘어나면서 근육도 생기고, 보통보다 많이 먹거나 맛있는 걸 많이 먹더라도 지방을 잘 태우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달려야지 잘 태우는 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살을 빼려고 하거나 운동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사량을 너무 조절하거나 안 하던 운동을 막 고강도로 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주로 쓰게 되고, 탄수화물이 고갈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컨디션이 좀 떨어지거나 충분히 지방을 못 태우는 몸이 되면서 요요 현상이 오거나 이러기가 쉽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천천히 달리기를 주 2회 정도 꾸준히 하면 지방을 잘 쓸 수 있는 몸으로 천천히 몸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몸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좋은 달리기 방법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운동을 정의할 때 보통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가장 쓰는 기준이 최대 심박수라는 기준입니다.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숫자 220에서 내 나이를 빼는 것입니다. 40살 성인이라고 하면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40 해서 180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박수가 90회 되는 정도의 강도를 50% 강도라고 하고, 50에서 60을 1단계, 60에서 70을 2단계, 70에서 80을 3단계, 80에서 90을 4단계, 90에서 100을 5단계로 나눠서 존 1, 2, 3, 4, 5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가장 지방 연소가 잘 되는 거예요? 2단계가 우리가 느리게 달리는 달리기 강도이고, 이때가 제일 지방 연소가 제일 잘 되는 단계고, 3단계는 지구력 훈련을 조금 고강도로 하는, 저희가 흔히 조깅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단계가 되고, 이때까지는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는 단계이고요. 4단계는 젖산 역치 영역이라 그래서 유산소 영역에서 넘어가서 ATP나 젖산을 주로 생산하는 식으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빨리 달리는 거를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5단계는 저희가 100m 시합하듯이 전력 질주하는 단계를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한 지방을 잘 태우는 단계는 2에서 3단계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박수를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뭐 맥박을 잰다든지, 뭐 1분에 몇 회가 뛰는지 이런 거를 바로 체크할 수 있지만, 심박수 몇 회가 뛰는지를 느끼면서 우리가 달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가민 제품을 쓰고 있는데,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나 핏빗이나 여러 가지 스마트워치에서는 기본적인 심박수 모니터링이 되고, 내가 운동을 할 때 그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내주는 어플이 많이 있습니다. 경력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시나요? 먼저 나는 앉아서 생활을 하고 거의 운동 자체도 안 했다 하는 분들은 욕심내서 달리기를 먼저 시작하시면 반드시 탈이 나거든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내가 30분 정도 운동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습관을 만드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30분 정도 산책하듯이 걷는 거를 매일 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고, 습관이 되고 좀 내가 재미를 붙이게 되면 5분씩 늘려서 1시간 정도까지는 만드시고요. 그냥 걷는 거에 익숙해지면 조금 더 보폭을 늘려서 빨리 걷는 거를 1시간 정도 연습을 하시고, 그 단계를 할 수 있는 체력이 된 다음에는 30분 정도 젠걸음으로 천천히 달리는 걸 연습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천천히 달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젖산이 쌓이는 시기, 그것을 저희가 이제 젖산 역치라고 부르는데, 그 시기가 운동 강도에 따라서 더 뒤로 밀리기 때문에 긴 운동 강도 구간 동안 젖산을 안 쓰고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지방을 태우다 보면 그것이 다이어트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느리게 달리는 것이 또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빨리 달리다 보면 부상을 입거나 빨리 지쳐버리기 때문에 긴 기간을 달릴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운동을 할 때,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지방을 쓸 때는 처음 시기에는 무조건 탄수화물을 땡겨서 쓰고요. 운동 시간이 20분 이상이 지나가야만 지방을 연소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강도로 시작을 해야 30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잘 달리는 분들도 천천히 달리는 동작을 통해서 지방을 태우는 운동이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옆에서 보기에는 저게 뛰는 거야 라고 싶을 정도의 천천히 달리는 강도이고, 옆 사람이랑 숨이 안 차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통 말씀드리고, 30분씩 주 4회를 하는 것보다 1시간씩 주 2회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 운동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또 어떤 달리기가 좋은 걸까요? 내가 뭐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지 않은 20, 30대의 경우에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인터벌 운동은 고강도 운동이랑 저강도 운동을 교대로 반복하면서 심폐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인데요. 전력 질주로 30초에서 4분 정도 한 다음에 중간에 3분 정도 걷기나 조깅으로 바꾸고 여러 세트를 하는 방식으로 달리기를 통해서 인터벌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 40분 정도 오늘은 인터벌 트레이닝 달리기를 하겠다고 하면 5에서 10분 정도는 가벼운 조깅으로 워밍업을 하시고요. 숨찰 정도의 달리기를 4분 정도 하고 걷기를 3분 정도 하고 2세트를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한 다음에 쿨다운으로 5분에서 10분 천천히 걷거나 천천히 조깅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달리기를 통한 인터벌 훈련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얘기하는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달리는 게 이제 연골에 안 좋다고 막 들은 게 있어서 다들 이제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게 사실 진짜 맞는 말인가요? 사실 마라토너들이 무릎에 관절염이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상당히 많고, 그거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요.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이 중기 이상 진행돼서 관절 연골이 많이 다른 분들은 달리기를 하는 것이 무리가 되겠지만, 관절염의 아주 초기거나 관절에 특별히 증상이 없는 러너들의 경우에는 마라톤이 무릎 관절에 안 좋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마라톤을 한 다음에 연골의 볼륨이 직후에는 3.3% 정도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90분 정도 뒤에 체크를 해보면 연골 부피가 회복됐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마라톤 자체가 해롭게 한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은 얼마 정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이나믹한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요. 쭉 늘려서 기다리는 거는 정적인 스트레칭인데, 오히려 정적인 스트레칭을 운동 전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관절 유연성이 증가해서 부상의 위험이 높거든요. 동적인 스트레칭은 정말 그냥 동작을 하면서 조금씩 풀어주는 건데, 그런 동작들을 고관절이랑 발목 주변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웜업 하듯이 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달리는 존2에 해당하는 방법이 지방 연소에 좋아서 그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달리기가 익숙해져서 내가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 빠르게 달리기도 할 수 있는 분들은 믹스해서 하면 더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천천히 달리기를 2번 한다, 일주일에. 그러면 빨리 달리기를 일주일에 1번 하는 식으로 믹스하시는 것이 더 효과가 좋고요. 운동 후에 부족한 탄소 요구량을 태우는다는 개념이 있는데 애프터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지방은 탄수화물의 불꽃 속에서 타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방만 태우려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소모를 통해서 또 지방 연소를 돕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천천히 달리기와 빠르게 달리기를 믹스해서 하시는 것이 더 체중 조절이나 달리기 스킬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달리기 기록을 블로그에도 개인적으로 기록을 하고 노트에도 적으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2, 3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1시간 정도 달릴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3년 차부터 달리기 실력이 좀 늘면서 풀코스 마라톤도 도전해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중 감소나 체력 증진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6주에서 3개월이 걸리는 것 같고요. 욕심을 내거나 과하게 마음을 먹기보다는 3개월 정도 또는 3년 정도 걸려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